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 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실비보험에 정말 큰 혜택이 숨겨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나만 손해를 보고 있었거나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 나만 못 누리고 있었다거나 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숨겨진 혜택 4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결제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공단 부담금,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 부담금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에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통원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데다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치료 등 3대 비급여 항목까지도 보장해줄 정도로 보장 범위도 넓고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은 들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들 들고 계신 이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나만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었거나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 나만 못 누리고 있었다거나 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도록 이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4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까지 모두 확인하시면 실비보험 때문에 절대 손해보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는 정보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화면 사진 찍어 두시고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확인만 해주세요.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2009년 7월까지 있었던 1세대 실비부터 2021년 6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은 1세대 실비라고 하고요. 2009년 8월부터 가입하신 분은 2세대 실비입니다. 2세대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했다면 2세대 1차이고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은 2세대 2차 실비보험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거고요. 2021년 7월부터 가입했다면 모두 4세대 실비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별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장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1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100% 전액 보장을 해주는데요. 내가 병원비로 2천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2천만 원 전부 보장해주는 겁니다. 2세대 1차는 급여 90%, 비급여 90%를 보상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10%인 200만 원을 뺀 1,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세대 2차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상받고요. 3세대는 급여는 동일하게 90%이고 비급여는 80%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4세대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로 앞선 세대 실비 상품보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4세대 실비 가입자가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1,600만 원만 돌려받는 거고요. 400만 원은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돌려받을 금액은 참 많죠. 1,800만 원, 1,600만 원. 그런데 만약 병원비가 2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왔다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병원비가 급여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3세대 실비보험은 90%인 4,500만 원, 그리고 나는 500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80%니까 4천만 원 돌려받고 나는 무려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 중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1세대 실비는 전액 보장이니까 이 제도의 대상은 아니고요. 2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1년간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의 한도가 20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즉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내가 3세대 실비라고 하면 원래대로는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500만 원 지출이 아니라 딱 2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4세대 실비도 동일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무려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200만 원만 내고 4,800만 원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3세대나 4세대나 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금액은 같은 병원비라고 했을 때 동일하다. 단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4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있기는 하겠네요. 그럼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왜 존재하는 거냐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 자체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시키는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내가 가입한 세대가 몇 세대냐에 관계없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난 1년에 딱 200만 원만 내고 그 이상은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실비보험을 무작정 해지하지는 마시고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로 계약 전환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니 치료비 걱정은 많이 덜 수 있잖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부터 3세대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급여 3천, 비급여 3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3세대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급여는 300만 원, 비급여도 600만 원, 총 9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에 200만 원, 200만 원 각각 총 4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는 자기부담 상한제로 동일하게 200만 원이지만 비급여는 상한제가 없다 보니 3세대와 달리 비급여 부담금이 90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주의 말만 듣고 4세대로 전환하지 마시고 전환하기 전에 나의 이해득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비보험 혜택을 살펴볼게요. 많은 직장인분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랑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이랑 두 가지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둘 다 보장받으면 땡큐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율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개인보험 2,800만 원, 단체보험 2,800만 원, 총 5,600만 원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에서 1,400만 원, 단체보험에서 1,400만 원 합쳐서 2,800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중복되게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요. 이럴 경우 실비보험의 혜택이 바로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아예 중지하는 건데요. 2023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실비만 납입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개인적이든 회사에서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을 중지했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예전 1세대나 3세대까지 보장 비율이 넓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내가 2세대 실비인데 만약 납입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면 그때 출시된 게 4세대 실비보험이면 보장 범위도 좁은 4세대로 강제로 가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중지 시점 세대 실비로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즉 내가 2세대일 때 중지했다고 하면 2세대로 재개가 가능한 거죠. 굳이 4세대로 안 바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납입 중지 기능은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해서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전환 제도를 통해 개인 실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좋냐면요. 예전에 회사 다니시면서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비는 따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50대가 넘어 퇴직하고 나서 뒤늦게 개인 실비를 가입하려고 하면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건강검진으로 작은 수술을 받거나 하면 유병자 실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죠. 따라서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바로 전환을 한다면 굳이 이런 병력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위 케이스처럼 단체를 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를 수령했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 10대 중대질병이 발병된 이력이 없는 경우 전환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이런 기능을 잘 써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같은 거요.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냥 하루 만에 뚝딱
납입 중지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최소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나서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신 분들은 사실 국내에서 실비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없죠. 해외에 오래 있어서 실비보험 혜택을 볼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실비보험은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납입 중지에 더불어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까지 해주는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 실비보험료 사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납입중지 기능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기 전 해외여행보험 가입하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납입중지로 해외여행 보험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만약 다르거나 해외여행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청구해서 보험료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돈 괜히 지출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 해당된다면 얼른 확인해 보시고 환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에게 영상 꼭 보내주세요. 실비보험 숨겨진 마지막 혜택이면서 또 실비보험 청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기능은 바로 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날 지출한 병원비가 아까워서 바로바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곤 하는데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가입자의 청구 이력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면서 과다 청구자가 되거나 나에게 기록된 질병 코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비보험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시면 괜찮겠지만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실비 외에 다른 보험들도 다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청구했던 이런 실비보험 항목이 내 발목을 잡아서 가입이 거절이 당하거나 일부 부담보로 몇 년 특정 부위에 한해 보장을 못 받거나 보험료 할증이 붙고 유병자 플랜을 가입해야 해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제 지인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많아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CT 찍고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지인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험을 바꾸려고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았던 검진 비용들이 보험을 바꾸는데 발목을 잡아서 일부 항목은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져서 참 난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지사항의 의무로 병력이 있다면 정확히 고지해야 하지만 고지 의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무분별한 실비 청구가 발목을 잡을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 조건이 5년 이내에 통원 치료 7회 이상일 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가 거북목이 심해져서 도수 치료를 3년간 6번만 받았다면 네, 고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6번 내내 실비 청구를 했다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전 해당 회사에서 왜 도수 치료를 받았는지 어느 부위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가입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청구 이력으로 자기들의 회사가 손해를 얼만큼 보겠다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실비 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 납부를 한다면 당연하게도 청구하셔야 그만큼 보장받고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요. 당장 내가 경제적 궁핍으로 한 푼 한 푼이 힘들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권 3년이라는 기능이 있으니 3년간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보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더 이상 바꾸거나 추가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간병인 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수술비 특약 등 아직 준비하고 있고 또는 보험을 바꿀 예정이라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했던 청구 이력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물론 이제 고지 의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두셨다가 청구하시라는 거고요. 그 외에 3개월 이내 병원에 갔고 최근 1년 이내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 이력, 최근 5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을 동일한 질병으로 받았거나 7번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최근 5년 이내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 고혈압, 에이즈와 같은 성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아끼려다가 보험 상품 가입이 취소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가입 못하는 블랙리스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고지하셔야 하고, 어차피 보험사에서 알게 되니까 실비보험 청구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요. 단 이런 경우가 아닌 7회 치료인데 5회 치료이거나 이런 경우는 괜히 5번 내내 실비 청구했다가 다른 상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거나 부담보, 할증, 특약 제거 요청 등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런 케이스는 한꺼번에 원기옥처럼 모아두셨다가 청구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 단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이 비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둘째, 내가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납입 중지할 수 있고 후에 단체 실비를 특정 조건 아래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혹시 납입을 중지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실비보험은 병원비 지출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험이 완성되지 않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바꿀 예정이라면 일일이 청구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위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주저없이 이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웬만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병원비 부담도 줄여주는 효율적인 가성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그래도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결국은 내가 가입한 상품, 그래도 소위 정말 많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갖고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심하고 치료받거나 수술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실비가 보장 안 해주면 어쩌지라는 걱정으로 간호사나 의사한테 이거 실비 처리 되나요? 병원비 얼마예요? 라고 괜히 비용 걱정하다가 되려 스트레스만 늘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으로 또 치료받으려고 하면 집중도 안 되고 하거든요.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아프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혜택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과 관련된 영상은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 정말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내용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2개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의 보상 범위,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고객님께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의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는 다음에 또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실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 종착지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톡, 문자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